그리고 그 이제 허인영 기자의 토스뱅크. 예. 토스뱅크 이제 저번에 발경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칙한경제에서 말씀드렸던 게 2억 7천만 원 신용대출 이거 엄청나다. 다른 은행들 다 5천만 원에 막 연봉 이내로 다 제한하고 있는데 주목을 받고 있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억대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아마 많이 없을 것이다. 근데 대출을 아예 막혔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이게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토스뱅크가 이제 이번 달에 출범을 했거든요. 출범 초에 고객 어마어마하게 끌어모았습니다. 그 대기자나 이런 거 보면은 엄청난 흥행을 거뒀다. 그런데 이 고객분들을 상대로 영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대출을 중단했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규 상품 판매를 중단을 했는데 신용대출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정책금융상품 사이돌 대출 비상금 대출 뭐 이런 거 일단 토스뱅크가 14일에 중단 그러니까 어제 다 중단을 했거든요. 왜 중단했냐면은 토스뱅크가 좀 이 영업을 시작할 때 금융당국에서 이제 요청을 한 게 다른 은행 같은 경우는 그 작년 대비해서 증가율 몇 퍼센트 이렇게 제한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토스뱅크 같은 경우는 작년 데이터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영업을 시작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융당국이 아예 금액을 줬습니다. 얼마였냐? 5천억 원까지만 대출을 해라 라고 금액을 줬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좀 뭐랄까 좀 아쉬운 대목이 이 기자간담회, 그러니까 출범 기자간담회를 할 때 이 토스뱅크 측에서 이 기자들이 막 물어봤죠. 이 대출 규제가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이제 토스뱅크 측은 그냥 원론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보조에 발을 맞추겠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는 금융당국이 5천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목표, 그러니까 숫자를 준 거죠. 5천억이면 굉장히 타이트한데요. 타이트하죠. 네. 그래서 얼마나 타이트한 거냐. 카카오뱅크가 2017년에 출범했을 때 오픈하고 5일 만에 나간 대출이 5천억 원입니다. 며칠 만에요? 5일. 5일 만에? 장사 5일만 하라는 거지 토스뱅크. 그렇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카카오뱅크 출범 한 달 동안 나간 게 이제 1조 4천억 원. 그런데 토스뱅크는 카카오뱅크가 5일 만에 나간 이 금액을 연말 3달 동안만 해라. 좀 그런 목표치를 받은 거죠. 토스뱅크.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네. 네. 올해까지니까. 네. 그리고 토스뱅크가 근데 가만히 있지는 않았고 어떻게 금융당국이 요청을 했냐면은 올해 한도를 8천억 원까지는 그래도 해달라. 이거를 이제 출범 이후에 요청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정리가 안 된 거죠. 뭐랄까 딱 깔끔하게 우리 5천억까지밖에 안 되는데 사실 8천억 원 정도 해달라는데 금융당국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고객분들이나 좀 아니면 매체에 밝히고 영업을 시작했으면은 좀 이렇게 혼란스럽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어떻게 그래요? 정부 때문에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고 얘기하면 뭐 정부에서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네. 뭐 사실 이 정도밖에 뭐 이 정도 대출을 해야 된다라는 걸 부여받았다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토스뱅크가 자본금이 2,500억 원인데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건전성 BIS 비율 고려를 하면은 대출 가능 금액이 3조 원이거든요. 예. 이 중에서 좀 극히 일부만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 예측을 했던 게 이게 다른 은행들은 대출 다 줄줄이 잠근 상태니까 토스뱅크로 몰릴 거다. 그러다 보면은 이 3조 원이라는 한도가 빠르게 소진될 것이고 아마 출범하자마자 증자 이슈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게 나왔는데 일단은 그런 상황은 연말까지 묶여 있는 상태니까 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토스뱅크가 또 큰 논란까지는 아니었지만 좀 국감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대기표를 주고 순차적으로 통장을 개설해주는 좀 이런 게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여기 댓글에 네. 제가 계산하고 있던 거를 신동진님도 같이 계산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5천억을 대출을 해줘가지고 이게 그 NIM 순이자 마진을 1.5 정도 계산하면 75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토스뱅크한테 1년에 75억 벌면서 영업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인건비도 안 나올걸요. 그거 가지고. 그때 건설이자 판관비가 대충 은행이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에 그 이자 내준 거 말고 그냥 판관비만 상반기 6개월 동안 530억이에요. 근데 지금 토스뱅크 지금 53억 뭐 70억 벌고 한번 장사해봐라 뭐 이런 상황이라 토스뱅크도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지금. 그러게요. 아무튼 이 대기표 다시
말씀드리면 인터넷 은행을 하는 이유가 이게 창구 가서 막 기다리고. 근데 그 대기표를 종이로 줘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접속을 하면은 앞에 몇만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뜬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대기표를 종이로 나눠준 게 아니라. 근데 사실 이 인터넷 은행이 그게 싫어서 이용을 하는 건데 이게 뭐냐? 이게 마치 이 대기표 없이 그냥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게 이 큰 메리트인데 마치 시중은행 점포에서 하는 것처럼 운영을 해버린 거죠. 옛날 증권사에서 지정 계좌 개설할 때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하게 선착순으로. 네, 그때 SK. 네, 감당 안 되니까.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했냐면은 토스뱅크가 이 신용대출 한도로도 주목받았지만 연 2%의 수시 입출금식 통장 이 수신 상품도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고 2%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것도 적금도 아니고 수시 입출금식인데 근데 이제 보니까 대출 한도가 지금 5천억 원으로 묶여 있잖아요. 예. 근데 2%짜리 이 통장을 다 개설해 준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대만이 더 줄어들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예금 고객 몇백, 100만 명, 200만 명에 달하는 이 예금 고객을 다 받아주다 보면 그런데 대출은 5천억밖에 못 하고 그 말이 안 되니까 이 사실 예금 고객 그 신청한 분들한테 이 대기표를 준 거는 이 고객을 줄 세웠던 이유가 바로 이 대출 한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죠. 좀 그랬던 측면이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토스뱅크가 뭐 큰 뭐 논란까지는 아니지만 출범하고 나서 좀 잡음이랄까요?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가 토스뱅크가 또 어떤 요청을 했냐면은 토스뱅크도 인터넷 은행이니까 카카오뱅크처럼 이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를 맞춰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토스뱅크가 가장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토스뱅크가 어떻게 중금리 대출 비중? 네, 중금리 대출 비중 그렇죠.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금융당국에 중저신용대출만큼은 우리 가계부채 총량에서 제외를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5천억이 부여가 됐잖아요. 이거는 이제 고신용자 분들 대상으로 5천억만큼만 할게. 하지만 이 그 외에 나가는 우리가 중저신용자 대출로 했는 이 대출은 한도에서 제외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일단 택도 없지. 전세 대출도 못하게 하는데 무슨? 맞습니다. 금융당국이 그냥 안 된다라고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인터넷 은행이 뭐 토스뱅크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대출 규제, 그러니까 총량 관리 규제에 더불어서 이 중저신용자 대출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고신용자 비중이 시중은행보다 높았기 때문에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려면은 엄청나게 그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극단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은 8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가 약 1조 7천억 원이라고 해요. 근데 카카오뱅크가 올해 이제 목표로 제시한 게 한 20% 정도인데, 근데 이 8월 말 기준으로 중저신용자 비중이 12%고 연말까지 2%를 맞추려면 8% 포인트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20%를 맞추려면. 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맞출 수 있는 금액이냐면은 고신용자 대출 1조 2천억 원을 고스란히 중저신용자 대출로 전환을 해야 맞출 수 있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고신용자 대출은 아예 안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그러니까 안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고신용자 대출 중 1조 2천억 원을 줄여서 이거를 바꿔야 되는, 그래야 맞출 수 있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못 맞춘다는 거죠. 못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했냐면은 고신용자 대상으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전세대출을 판매를 중단을 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다른 은행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 높으면 카카오뱅크에서 대출 못 받습니다. 근데 다른 은행 같은 경우는 한도를 줄이거나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 아예 뭐 막은 것도 있지만 사실 신용대출은 한도를 줄인 선에서 마무리했지 아예 막 판매를 마통 같은 거 판매를 막고 막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상당히 좀 극약 처방을 내놓을 정도로 어려운 상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토스뱅크 입장에서 좀 카카오뱅크 다시 말씀을 얘기하면은 요즘 카뱅 주가 보시면서 카뱅 주가 엄청 빠졌죠. 얼마나 빠졌냐? 상장 이후에 이 최고점이 한 9만 4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오늘은 조금 오른 것 같아요. 근데 한때 이제 저번 주만 해도 거의 고점 대비해서 40% 가까이
그러니까 시초가 상당 첫날 수준으로 이제 돌아갈 정도로 이 주가가 빠져 있거든요. 한 주 있는데 한 주. 저도 한 주 있는데. 예, 가격 보려고 아, 한 주 사놨는데 박살났습니다. 그냥. 저는 그 주총 갈라고 아. 찌를 끼자니까. 맞아요. 예. 어쨌든 그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기를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떨어지는 원인은 그 주가 하락 원인은 복합적이다. 토스뱅크 출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계대출 총량이 인터넷은행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제 예전만큼 고성장을 못할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렇다면 회복을 위해서 대기 물량 맞습니다. 엄청나게 오버행 이슈도 엄청나게 네. 있고 또 그렇다면 이 주가 회복을 위해서 좀 어떤 게 좀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이 중저신용자 대출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목표 비중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이 목표치만큼 늘린 후에 20%까지 늘린 후에 대손 관리가 잘 되냐. 만약에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낮은 분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줬다가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만약에 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는데 건전성 악화가 온다. 이렇게 되면은 인터넷은행이라는 이 경쟁력이 뭐냐? 뭐 정책적인 측면도 그렇고 뭐 고객 측면에서도 그렇고 중저신용자분들 한 금리 5, 6%, 6, 7% 분들을 주력으로 공략하라고 이제 이렇게 라이센스를 줬는데 이거 실패한다? 그러면은 실망감이 어마어마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총량 규제까지 맞아버리니까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대목이고 토스뱅크 입장에서도 사실 카카오뱅크가 약간 욕을 비판을 받았던 게 이 인터넷은행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신용자 비중이 이 시중은행보다 높았거든요. 그래서 토스뱅크는 이런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만약 출범 초기에 카뱅과 달리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 그리고 그것도 가장 높은 대출 목표치를 달성을 하면은 카뱅과의 차별점을 분명히 부각을 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5천억 원밖에 대출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도 뭔가 이 총량에 묶여버리다 보니까 토스뱅크 입장에서는 아마 우리는 이제 출범 초니까 막 다른 은행들처럼 막 규제 세게 안 받을 거야라고 예상해서 쭉쭉 고성장하는 것도 보여지면서 동시에 중저신용자까지 대출 비중을 맞췄다면은 와 카뱅이랑 다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좀 지금은 좀 그런 그림을 어렵게 된 상황이 아닌가. 요새 또 그 테크 기업들 규제 받으니까 맞습니다. 굳이 예외를 인정해줄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긴 하네요. 맞습니다. 토스뱅크 입장에서 좀 여러모로 좀 아쉬울 수 있는 그런 상황. 뭐 흥행은 성공했는데 규제 때문에 영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금 에피소드 1 올라갔는데 그 DB증권의 이병건 팀장이 나오셔가지고 금융회사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다가 금융이라는 거는 그냥 물 같은 거다. 물은 모양이 뭐냐? 병 모양이다. 병이 이렇게 있으면 물을 부으면 병 모양대로 물이 나오잖아요. 동그란 병에 넣으면 동그라미, 네모난 병에 넣으면 네모난. 그래서 금융회사의 어떤 그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규제라는 병 안에 들어있는 물 같은 거다. 그래서 그 규제를 중심으로 밸류에이션을 해서 좀 싸다 그러면 좀 사고 좀 비싸다 그러면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토스는 지금 그 자신들이 고체라고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모양을 가지고 있는 나의 모양대로 하면 잘 될 것이다. 뭐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는 금융이 아니라 플랫폼이라 그랬었으니까요. 근데 실제 금융업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렇죠. 규제의 틀 안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떤 모습을 지향하느냐보다 우리나라의 금융 규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가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규정하더라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네요. 토스는 당분간은 별 뉴스가 없겠어요. 그렇죠. 아마 이게 안 된다 뉴스만 대출 중단돼 있고 사실 근데 뭐 모리스 아까 그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75 꼴랑 이자 벌고 그렇다면 이제 얼마만큼 연말 동안 이게 손해를 보냐 아마 이거 그게 좀 그 큰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적자를 보기 시작하면 자본금이 줄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은행들은 그 자본 물론 대출도 안 해서 뭐 자본 비율 문제는 없긴 할 텐데 어쨌든 자본금이 줄어든다는 거는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근데 어쨌든 뭐 토스는 앞으로 당분간은 얼마나 힘들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말고는 그닥 뭔가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요새 왜 이렇게 이번에 실시간으로 같이 하시는 분들이 적은가 했더니 누가 아까 댓글에 써주셨더라고요. 그 3프로 TV가 1시간 일찍 방송 시작했다고.
야, 진짜 그러기야. 그리고 제가 봤어요. 3프로 TV 아, 하나 그래? 안 하나. 그랬더니 그 이진우 선배가 지금 방송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치사하게 우리가 양심껏 6시에 끝내줬는데 5시간 시간대를 뺏어간 거를 저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6시 넘어서까지 할 거예요. 3프로 TV 한번 당해보라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겁니다. 어쨌든 눈물이 나려고 예. 하죠. 어쨌든 이 부분을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지금 감사를 드립니다. 딘풍님이 좋은 얘기 해주셨네. 애초에 기존 은행이 능력이 없어서 이제 대출을 못 늘린 게.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맞습니다. 이 토스뱅크도 우리는 혁신적이야, 우리 앱 짱이야 해서 들어와서 쭉쭉 늘릴 거 했는데 예외가 될 수 없게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 은행이 어떻게 보면은 이미 이 규제라는 이 병 속에서 잘 적응해서 최대의 마진을 뽑아먹고 있는 그런 모델이 어떻게 보면은 금융 쪽에선 최적화된 모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런 댓글을 보면. 네. 알겠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그 주식 매수 청구권 재밌나요? 난 그 재미없던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치. 그래요? 지금 딴 거 보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 3% 안 보고 있습니다.